네, 안녕하세요. 저는 TEDx 서울의 이유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 소리로 만나는 우리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 오디오 컨텐츠들이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디어이고 아직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테드톡을 보는 테드톡에서 듣는 테드톡으로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느덧 1개월 정도가 지나서 어느 정도 컨텐츠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고 이제 이걸 더 잘해 나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TEDx 서울의 오거나이저이고요. 테드를 무지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 테드라는 컨텐츠는 웹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컨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스노우를 통해서도 공개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런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인생이 되게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네, 그냥 삼성전자 다니고 있고 아주 평범하게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걸 알게 되고 왜 평범하지 않은가요? 네,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주어진 일만 하는 거, 내가 뭔가를 찾아다니고 의욕적으로 어떤 내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의해서 하라는 대로 하는 어찌 보면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런 스타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TEDx 서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회사 안에서 TEDx 삼성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 나한테는 이렇게 끌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 초에 테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에 무작정 테드 액티브를 가겠다고 표를 끊었어요. 근데 정말 무작정이었던 게 테드 표는요 1년 전에 공지를 해서 참가자를 모읍니다 하고 6개월 전이면 거의 마감이 돼요. 근데 저는 이 행사 2주일 전에 네, 일주일 만에 표를 얻어가지고 비행기표 사고 뭐 예약하고 그래서 다녀왔어요. 근데 그것도 회사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제 자비 털고 휴가 내고 그리고 무작정 갔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바로 결혼하기 2주 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박수 치시다니. 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기였는데 저는 이 경험을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과연 테드가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속에 섞인 나는 어떤 나를 발견하게 될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이 장면은 뭐냐면 테드에서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잘 엮을 수 있는 네트워킹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점심시간의 모습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 6명이 모이지 않으면 여기 바구니가 앞에 보이시나요? 저게 점심 바구니인데 그걸 주지를 않아요. 네, 그때 한국에서 5명 정도가 갔었는데 한 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바구니를 못 받고 있다가 바구니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든 껴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만났던 사람이 시스코에 다니는 엔지니어였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 변화 속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멋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경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테드 액티브는 테드 본행사처럼 컨퍼런스를 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그 영상을 같이 보는 자리인데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 영상을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TEDx 오거나이저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테드의 번역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테드라는 공통된 그 관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엮이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친해져서 좋은 모양새의 사진까지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밤마다 파티가 있었어요. 제일 멋진 파티가 이렇게 사막에서 있던 파티인데요.
이 사막에 이렇게 차를 대절을 해서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풀어놓고 이제 마음대로 즐기세요. 그러면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만 사람들과도 이렇게 어울려서 얘기해보고 저렇게 어울려서 얘기해보고 그날 밤이 진짜 환상적인 그 하루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테드에서 이거는 파자마 파티의 장면이고요. 네, 사람들이 별걸 다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이 열정가들이 모인 장소에서 네트워킹과 이런 파티, 이런 즐길거리, 그리고 액티비티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친화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들의 행동력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테드란 그 강연만 되게 멋진 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게 행동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TEDx 오거나이저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테드라는 좋은 콘텐츠를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들어도 되게 좋았는데 좀 일찍 아이들이 듣는다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테드 콘텐츠를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한번 적용해보자. 그래서 TEDx 키드라든지 유스라는 행사를 기획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작년에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그런 행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테드는 그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곳이지만 그 아이디어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 그런 플랫폼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저는 올해 또 가려고 합니다. 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TEDx 이벤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멋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무언가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되었고 지역 곳곳에서 이거를 테드 컨퍼런스를 가서 봐야지 되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끼리 모여서 보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TEDx 이벤트들이 생기게 되었대요. 그게 2009년 2월쯤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것이 시작된 이래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여기 정답 거의 이렇게 X들과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게 TEDx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작년 한 해만 해도 3,000개 이벤트가 일어났고 올해는 그 수가 거의 4,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굉장히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테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아이디어가 숨어져 있느냐 사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자폐 그걸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나는 이런 기술이 정말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곳에서는 정말 적정 기술로서 사람들을 살리는 기술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멋졌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보면서 그 지역에 더 멋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진짜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이 TEDx 이벤트가 이렇게 여러 지역에 확장이 되게 된 그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OTP라고 부르는 열린 번역 프로젝트예요. 네, 이제 스노우에서도 하시죠. 네. 다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쉽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기꺼이 번역을 해주셨어요. 자기 나라 말로. 그래서 여러 나라 말로 자막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번역들에 의해서 영어권에서 비영어권으로 영어권에서 비영어권으로 그런 멋진 아이디어들이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안어라는 친구 이야기를 살짝 해드리고 싶은데요. TEDx 서울의 지난번 저와 같이 쓴 연사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수단 친구예요. 지금 수단이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유가 수단을 남북으로 나눈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 이유에는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인 압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지낸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테드톡의 번역자 1위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번역을 하면서 너는 왜 이런 번역을 하니? 라고 물었더니 우리
나라에 있는 나의 친구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 딸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친구 얘기만 나오면 조금 울컥한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한국에는 지금 번역이 엄청나게 일어나서요. 사실 번역 이 안에 지금 번역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한국어 번역할 컨텐츠가 없어요. 네, 테드톡이 하나 올라오면 사람들이 되게 경쟁적으로 그 톡을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해서요. 현재는 번역할 톡이 없어서 번역자들끼리 언제 톡이 나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런 분들 덕분에 많은 아이디어와 이야기가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결국 이런 멋진 아이디어도 인터넷이 있는 환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뭐 이제 북미라든지 우리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 인구가 전체 인구의 뭐 77%가 넘어요. 근데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보면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아시아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중국 인구수가 얼마지? 중국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인구 중에 30% 정도만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구수가 많은 데가 인도잖아요. 인도는 전체 인구의 10%만 인터넷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정말 그 여러 곳에 퍼지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다른 방법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숫자는 무엇이냐면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신 거죠. 네,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인데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숫자예요.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인터넷이라는 하이테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사용하기가 불편하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참 무용지물인 것이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이런 거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나 뭐 이렇게 더블덱으로 되어서 녹음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라디오는 더 구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로우테크만 가지고도 인터넷 필요 없잖아요.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서 들으면 되니까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멋진 아이디어를 직접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테드톡, 그러니까 듣는 테드톡을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길버트라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책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분이 테드톡을 이제 테드에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 나라 말로 살짝 더빙을 해보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这是永远不会改变的事情。私は作家ですが、書くことは仕事以上のものです。ずっと捏造を求めてきたし、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책을 쓰는 것이 저의 직업이기는 하지만 물론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네, 화면이 가려졌네요. 어떠세요? 만약에 저런 톡을 듣는 게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그 목소리는 아니지만 다른 듣기 좋은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한다면 사실 눈은 쉬고 내 손도 쉬고 그리고 자막을 읽을 필요 없이 듣기만 한다면 이것 또한 되게 괜찮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걸 발표했을 때 그냥 샘플로 이 정도를 만들어 보았을 뿐인데요. 진짜 이제 시작을 하고 베타 테스터들을 모집을 한 다음에 실제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그걸 직접 들어보니까 와 이거 정말 매력적인 콘텐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테드라고 하는 진짜 연사분들이 만든 거를 그 자막을 만드시는 분이 영어권에서 비영어권으로 확대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 더빙 프로젝트라는 게 제안이 돼서 확대가 된다면 이제 인터넷이 없는 환경, 인터넷이 있더라도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출퇴근길에 또는 저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번역이라는 거는 언어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의 목소리만 가지고 좀, 내가 잘 녹음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여 방법, 공유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현재까지 TEDx 서울에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래로 한 30분 정도의 참여자분들이 생겼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일단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어떤 어려움이 없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일단 베타 테스터분들과 함께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자막은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만 되어 있어서 그냥 읽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문어체이기 때문에 구어체를 좀 바꿔야 실수를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띄어쓰기 같은 걸 미리 표시해야지 되고 내가 발음이 좀 안 되는 데는 미리 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좀 하다 보니까요. 테드톡 중에 영상으로 다 표현을 해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스크립트가 필요한 거죠. 설명을 누군가 내용에 맞게 간단하게 수정을 해주실 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톡에 대해서는 일부 녹음을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돌려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제가 고민해야지 될 것은 이제 베타 테스터 분들과 그다음에 일반 참여자 분들을 더 모아서 이 콘텐츠를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잘 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나 그런 방법들도 찾아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자막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서브라고 해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초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필요한 스크립트를 쓰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더빙은 한 번에 완벽하게 잘 읽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작업을 해야지 되는데,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한 번 하는데 2시간씩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한 번 2시간 걸려서 만들고 나면 마음 먹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편집이 좀 쉬운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 부분만 이렇게 녹음을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보통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 그런 이제 폰 가지고 많이 녹음을 하는데요. 이 녹음을 할 때 그냥 거기에 정해져 있는 대로 녹음 시작해서 스크립트를 쭉 읽고 녹음 종료, 그러면 그게 바로 업로드 된다든지, 뭐 필요한 부분은 다시 편집해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혹시 이런 부분들을 함께하거나 도와주실 분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메일 주소 공개해드렸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요, 제가 답변하고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오픈러닝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